오래됐습니다. 나는 자주 하고 싶었는데 이화영 대표가 자꾸 가지 말해. 자기 인기 떨어진다고 내 자리를 쓰지 말해 자꾸. 10년 들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1년 동안 올 한 해 전개될 사업 전략 발표 준비한 우리 발표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2달 전부터 그 준비하는 것을 봤었는데 오늘 발표까지 한다고 고생들 많이 했고 수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시간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겨워 죽겠는데 앉아서 듣는다고 하는 우리 지점장님들 더더욱이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임명받으신 위탁지점장님들 앞으로 또 활동 큰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가 토끼해라고 하죠. 무엇보다도 2마리 토끼 못 잡는다고 하지만 원래는 여러분들이 성공, 여러분들의 목표, 또 여러분들이 행복, 건강 3마리, 4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도 원래는 우리 김유미 대표 박사와 또 이화영 대표와 또 저도 오늘 원래는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늘길이 열렸죠. 열리면서 이제는 원래는 국내뿐만 아니고 이제는 글로벌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진행해야 되는 그런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지금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글로벌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실감나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글로벌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왔다 갔다 하는 게 IMF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크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관리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애로가 있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니까 꼼짝달싹을 못하는 걸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직접적인 수출하는 수출 법인을 별도로 한국에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을 하나 만들 것이고, 인천 쪽에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 만들게 될 것이고, 동남아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현지의 지사장을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 태국에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비즈니스 때문에 12살 때 태국을 가서 태국에서 공부를 다 하고 거기에서 또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글로벌 쪽에 비즈니스를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영어, 태국어, 또 한국말은 당연히 못할 줄 알았는데 어제 대화해 보니까 말귀는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겨울 양복 있나 그러니까 없대요. 겨울 양복 입을 일이 없어가지고 없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안본부장한테 급히 빨리 가서 겨울 양복 한번 입혀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저 뒤쪽에 오늘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국 현지 지사장 장철 지사장입니다. 잠시 일어나서 앞으로 많은 활동을 또 기대를 해봅니다. 글로벌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서현진 지점장이 저보고 영어도 사투리를 쓰세요? 그러면서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이랬는데 전데 좀 전에 보니까 지도 사투리 쓰더만. 사투리 그러면은 경상도에서는 국수 안 그러고 국시 그러죠. 네. 근데 국수와 국시의 차이점이 뭔지 우리 다 알죠? 국수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국시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밀가루.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밀가루는 또 어디에 포장이 되어 있을까요? 밀가루는 봉투에 포장이 되어 있고 밀가루는 어디에?
봉다리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누라가 순수한 우리 경상도 사투리인 걸 모르고 있었죠? 예. 예전에 신혼여행 갔답니다. 그래서 첫날밤을 치러야 되는데 경상도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달콤한 맛을 말을 좀 하고 좀 이렇게 스윗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할 말이 없어요. 고민하다가 다 때려치워라. 고만마 자자. 고만 누우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마누라라고 됐답니다. 고만마 누우라. 그 마누라가 순수한 그 경상도 말이랍니다. 뭔 말인지 인지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N차 산업혁명 시대를 오늘 선언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N차 산업혁명이 과연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N차 산업혁명이 과연 뭐냐? 이게 어떤 산업혁명을 얘기하느냐?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 앞으로 이런 산업혁명은 들어봤어도 N차 산업혁명은 들어본 바가 여러분들도 없을 겁니다. N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처음부터 설계가 됐고 애초부터 6년 전부터 창업 때부터 준비가 돼서 하나하나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새롭게 들리는 용어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N차 산업혁명이란 제일 처음부터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매해 계속 진행해 왔던 산업혁명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N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 과연 어떤 세상이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오늘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여러분들도 또 저희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면 언론이다 또는 네이버다 검색을 하든 아니면은 어디에 틀기만 하면 최악의 경제 상황이다, 안 좋다,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디 희망적인 얘기라고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은 이미 저희는 알고 있었죠. 이미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게 시간이 확 땡겨버린 거죠. 어차피 올 세상이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게 더 빨리 땡겼을 뿐이거든요. 이제는 어차피 경쟁사회라는 거, 경쟁구도라는 거, 이 경쟁사회, 경쟁구도라는 세상은 애초부터 시작이 있었고 앞으로도 경쟁사회는 계속 열릴 거란 말입니다. 근데 경쟁사회는 종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경쟁 세상은 이제는 멀지 않았다. 앞으로는 경쟁을 해가지고는 다 죽는다. 다 죽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익히 알고는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좀 길게 올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확 땡겨버렸죠. 먼저 국가 경제를 한번 살펴보고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가가 재정이 튼튼해야 되죠. 국가가 외환 보유도 많이 해야 되고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그 걷은 세금으로 다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한 산업이 또 성장을 해야 되고 또 미래 산업에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고 각종 인프라 산업들에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재가 육성이 되고 해서 또 그 산업이 발전을 해서 또 세금이 잘 걷어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가서 결국은 선진국에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외환, 우리는 잘 돌아가는데 바깥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대처를 해야 돼요. 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고 이걸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외환 보유고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도 쌓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팎의 자금들이 적절하게 쌓여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국민들이 가장 살기가 좋은 좋은 양질의 고용이 일어나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 해서 전부 다
노력하는 사회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도 최소화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복지 쪽도 그렇고 먹고 사는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돼줘야 되는 게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 구조고 자본주의 경제 구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혼자만 잘해서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잘 대응해왔고 지금까지 잘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게 터져버렸죠. 큰일 났는 거죠.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닌 거죠. 문제는 유럽 어느 나라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뭐냐? 경제 대공황,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워도 이것보다 더 어려운 세상은 이제는 오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말 그대로 넘어졌는데 밟히는 격이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전 세계 경제가 힘든 걸 겪고 있었는데 이걸 벗어나자 말자 이제는 대공황이 온다는 거죠. 누가 먼저 죽습니까? 이러다 다 죽어요. 이 다 죽습니다. 가장 약자들, 돈이 없는 사람들 이 먼저 죽습니다. 두 번째, 빚 많은 사람들 죽습니다. 세 번째, 지금은 가져 있고 장사는 자영업을 하고 있대 빚을 많이 가지고 은행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사람, 또 대출을 많이 내서 부동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국가에서는 외환보유를 적절하게 외환보유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또 금리 또 올리겠죠. 금리를 또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다 보면 뭐 하겠습니까? 이자 갚아야 되죠. 달러를 빌려왔지 않습니까? 금리 올리니까 그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가 자꾸, 달러는 자꾸 소진이 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달러 소진이 바닥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면 국채 발행할 수 있는, 그 나라가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 환율 방어, 금리 방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온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일본 자금까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일본 금리까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금융, 상금융의 자본은 대부분 일본 자금들입니다. 러시안 캐시, 오케이 캐시, 오케이 어떤 것들, 사나머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일본 자금들입니다. 얘네들이 또 금리를 0.5%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속 인상, 이거는 연속 터지는 겁니다. 은행들은 살라 하면, 은행이 버틸라 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리에 올리는 대상자들은 대출을 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금리를 올라가가지고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행이 살라 그러면. 그런데 보험회사, 증권회사들이 또 살아야 되죠. 그네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수익, 주 수익률이 뭐였습니까? 투자했었죠. 투자를 해서 수입을 얻었죠. 주식해서, 그 증권사에서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가지고 지금 증권사가 되어 있겠습니까? 보험회사가 보험 수수료를 가지고 지금의 보험회사가 되어 있습니까? 전부 투자 수익을 내는 거죠. 공짜로 돈을 예치를 해서 작은 금리를 예치를 해가지고 고금리로 돈을 불리는 거죠. 은행에 대출을 내려 그러면, 1금융 대출을 내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담보가 필요하죠. 양질의 담보. 그 양질의 담보가 필요한데 1금융권에서는 내 집을 가지고 담보를 내니까 1억밖에 안 해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으로 대출 내러 가죠. 1억 5천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금리는 더 높다라는 겁니다. 하다가 거기서도 안 해주니까 어디로? 3금융권으로 넘어가야 되죠. 2억은 해주더란 말입니다. 금리는 더 올라갑니다. 근데 그 금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출금리 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 대출금리가 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올 연말 지나고 올해 초에 전부 상환 만기 도래가 다 됩니다. 만기 도래가 되면 무슨 장사를 내가 대한민국에서 9%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4%, 3% 내면은 우량 기업입니다. 트리플 A 신용 등급을 넣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도 트리플 A 등급이 나올까 말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법인들 어림도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2%도 안 돼요. 2%. 1,000원 팔아가지고 200원의 이익을 못 내고 있다는, 20원의 이익을 못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50원 달라고 하니 무슨 재주로?